다음은 소나문 소방서류 버전 6 사용 방법이에요. 소나문 소방서류 버전 6을 열어요. 버전명은 소나문 소방서류 버전 6이에요. 문서 최종 확인 날짜를 확인하세요. 여기에 사용자 이름 임시사용자는 길손님 또는 테스트를 작성하고 여기에는 전화번호 뒤 4자리 임시사용자는 1234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눌러요. 길손님은 초과 접속 사용자로 보기와 인쇄 시트 추출하기만 가능해요. 아니오를 눌러서 파일로 들어가요. 지금은 초과 접속자로 모든 매크로 동작이 안 돼요. 그래도 시트 추출하기는 가능해요. 산출표 선택을 누르면 산출표만 선택이 되고 전체 선택을 누르면 버전 설명 작성 방법 기본 정보 시트를 제외하고 모든 시트가 선택이 돼요. 엑셀 저장을 선택하면 매크로를 제외한 엑셀 문서로 저장이 되고 PDF 저장을 누르면 PDF로 저장이 되어 산출표 작성 시 시공사와 협업을 할 때 산출표를 엑셀로 저장해서 공유하시면 돼요. 닫을 때도 수정이 안 되니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소나문 소방서류 버전 6을 열어요. 사용자는 성함을 임시사용자는 길손님 또는 테스트를 넣고 사용자는 전화번호 뒤 4자리 임시사용자는 1234를 작성하고 로그인을 눌러요. 소나무 쉼터에서는 접속시간, 접속 횟수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현재 문서의 확인 날짜는 중요해요. 꼭 확인하시고 양식의 변경이 있으면 소나무 쉼터에 연락주세요. 일단 아니오를 눌러서 파일로 들어갈게요. 이 영역은 소방시설 작성 영역이에요. 이 부분은 특정 소방대상물 건축구조 관계인 위탁 시에는 위에는 위탁자 아래에는 수탁자를 입력해요. 이 부분은 소방서. 이 부분은 감리자 변경이 있으면 아래에 작성해요. 설계업자 시공업자. 이 부분은 현재 시트가 다 보여요. 기본은 필요한 시트만 보이고요. 시트 정리 매크로를 실행하면 파일 내의 모든 파일이 보여요. 물론 이 부분의 시트명을 누르면 해당 시트로 이동을 해요. 상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 시작 날짜 공사 종료 날짜 공사 시작 날짜는 년 월까지는 모든 착공 관련 서류의 제출 날짜가 되어 공사 종료 날짜는 완공 관련 서류의 제출 날짜가 되어 물론 월까지만 작성이 돼요. 건축 허가일 이 부분은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그 밖의 것을 선택해요. 주요 구조부의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구조를 선택해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특정 소방 대상물명이에요. 공동주택일 때는 S12셀의 세대수가 나오고 T12셀의 세대수를 작성하면 돼요. 공동주택, 공장, 관광휴게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묘지 관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재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복합건축물 수련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온수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료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장례시설, 전시장, 종교시설, 지하구 창고시설, 판매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추가 용도. 지하층수, 지상층수, 지붕층 명칭, 옥탑층 명칭은 지상 최고층 위의 층 명칭, 그 층 위의 층 명칭. 이 부분은 피트층 및 피난안전구역층 등의 명칭 및 층수를 넣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작성 후에 산출표로 가면 자동으로 층수가 정리돼요. 층수를 변경 또는 피트층 피난안전구역 층 적용을 수정하면 산출표가 자동으로 정리돼요. 피트층 및 피난층도 변경을 해도 자동으로 산출표가 정리돼요. 건축면적, 대지면적, 바닥면적. 주동수, 부속동 동수를 기재해요. 관계인명, 관계인 성명, 법인번호, 전화번호 이 부분은 수탁자 정보예요. 이 부분은 소방서예요. 감리자명은 감리회사예요. 전화번호,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이 부분은 전문 일반 이 부분은 상주 일반 책임 감리원 이름, 보조감리원 이름을 기재해요.
이 부분은 설계업자예요. 건축설계 및 소방설계업자란이에요. 결과보고 시 일지갑지에 기재돼요.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해요. 1번 시공업체의 변경 후는 4번 시공업체 2번은 5번 3번은 6번 시공업체의 변경 후예요. 1번 또는 4번 시공업체만 기재가 되면 1번 시공업체는 변경 전 4번 시공업체는 변경 후에 작성이 되고 소방시설은 전체 소방시설이 기재가 돼요. 4번 시공업체를 지우면 이렇게 변경 전 변경 후 모두 없어져요. 2번, 3번, 5번, 6번 시공업체 작성 시 시트 정리 매크로를 한 번 동작시키면 전체 시트가 보이고 다시 한번 동작시키면 필요한 시트만 보여요. 이 부분은 건축시공사예요. 방화구획 확인서에 기재가 돼요. 이 부분은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에 기재되고요. 시트 정리 매크로는 모든 시트 보이기 필요한 시트만 보이기 기능을 해요. 파일을 열 때 기본은 필요한 시트만 보이고 나머지는 숨기기 돼요. 매크로 ON을 누르면 매크로 오프가 돼요. 매크로 오프 상태에서는 시트의 배율과 페이지 나눔 등의 시트 코드의 동작이 안 돼요. 다시 누르면 매크로 ON이 되고 기본은 매크로 ON으로 돼요. 시트 보호를 누르면 시트 해제가 돼요. 다시 누르면 시트 보호가 되고요. 기본은 시트 보호예요. 배율을 조정을 하면 각 시트에 들어갈 때 배율이 조정이 돼요. 배율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시트의 페이지를 용지에 맞춰요. 이렇게 배율을 조정을 하고 시트에 들어가면 시트의 배율이 조정이 돼요. 매크로 오프 상태에서는 배율 조정 등의 매크로 동작이 안 돼요. 매크로 온 상태에서는 배율 조정 등의 시트 코드가 동작이 되고요. 이 부분은 소방시설 부분이에요. 해당되는 소방시설 앞에 파란색 셀에 2를 기재해요. 주황색 셀은 함수 셀이라 수정이 안 돼요. 이렇게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없다면 2를 지우고 시트 정리를 동작시키면 해당 시트는 숨기기가 돼요. 시트 추출하기를 누르면 현재 보이는 모든 시트의 리스트가 나와요. 산출표 선택을 누르면 모든 산출표 시트만 선택이 돼요. 시공사와 산출표 작성 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해요. 전체 선택을 누르면 버전 설명 작성 방법 기본 정보 시트를 제외한 모든 보이는 시트를 선택해요. 엑셀 저장을 누르면 매크로를 제외한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고 PDF 저장을 누르면 PDF 파일로 저장이 돼요. 이 부분은 전체 소방시설이 작성이 되고 이 부분은 소방기계 분야, 이 부분은 소방전기 분야가 작성이 돼요. 상호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구조가 자동으로 넘어와요. 공동주택일 때 세대수도 기재가 되고요.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이 기재돼요. 전체 소방시설 관계인 이름, 관계인 주소. 도급 형태는 거의 분리도급일 거예요. 분리도급 예외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계약 이행 보증을 했을 때는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해야 해요. 계약 이행 보증을 했을 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안 하면 과태료 200만 원 사항이에요. 만일 계약 이행 보증을 안 하면 공사대금 지급 보증 대상이 안 돼요. 과태료도 대상이 안 돼요. 그럴 때 계약 이행 미보증으로 체크하면 돼요.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일 완공예정일 원도급 하도급 그런데 하도급은 일부에 한해서만 적용이 돼요. 공사 구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그 밖의 공사도 기본정보 시트에서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넘어와요. 1번의 변경 후는 4번 시공업체예요. 4번이 작성이 되면 1번 시공업체가 변경 전에 4번 시공업체가 변경 후에 기재가 돼요. 하도급 신고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해요. 요즘은 소방이 분리도급으로 원도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일부 하도급 가능한 현장이 있어서 양식에 남겨놨어요. 특정 소방 대상물 관계인 원도급자, 원도급자는 소방업체가 되겠죠. 하도급자는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되고요. 하도급자 책임 시공기술자 이름 주소 자격의 종류 자격증 발급 일자 자격증 번호를 기재해요. 통보 날짜는 착공 신고 날짜보다 앞서야겠죠. 통보인은 원도급자가 되는 거고요. 원도급자가 관계인에게 통보하는 서류예요. 감리 지정 신고서. 특정 소방 대상물 상호 주요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구조. 관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금 생년월일에 줄 바꿈이 된 것 같은데 인쇄미리 보기를 보면 정상이에요. 엑셀이 이런 점이 단점이 있어요. 소방공사 감리업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소방공사 감리원 소방공사 감리기간 감리대상 소방시설 상주감리 일반감리 기본정보 시트에서 감리원을 추가하면 감리지정 신고서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시트 코드에 의해서 핵 높이도 조절이 되고요. 감리계획서 갑지에도 동시 적용이 돼요. 시공업체 1, 2사에 기재가 되면 감리계획 갑지에 가면 자동 적용이 돼요. 시공업체 5와 3이 기재가 되면 감리계획 갑지에 자동 적용이 돼요. 소방시설 공사기간과 감리기간이 적용이 돼요. 기본정보 시트에서 감리원이 수정이 되면 감리계획 갑지에 적용이 돼요. 공사감리 일정의 종료일은 기본정보 시트의 종료일이 넘어와요. 공사감리 일정의 시작일은 기본정보 시트의 공사기간 시작일에 신고서 접수 후 착공기간을 더한 날짜예요. 보통 착공신고와 감리지정 신고의 처리기간이 2일이어서 서류 접수하고 3일 정도 후에 공사 시작하는 걸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고서 접수 후 착공기간이 빈 셀이면 3일을 자동으로 더해요. 그래야 서류상으로 선시공이 안 돼요. 감리원 배치 통보서 특정 소방 대상물 상호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구조 대지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 관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방감리원 역시 기본정보 시트에서 수정이 되면 시트에 자동 적용이 돼요. 이 부분도요. 기본정보 시트에서 수정을 하고 배치 통보서에 들어가면 자동 적용이 돼요. 감리원 배치 변경 통보서는 감리원 변경 시 사용해요. 이 부분을 수정하고 변경 사유도 작성을 해요.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예요. 공사 시공자는 기본정보 시트에 건축 관련 부분에 작성을 해요. 그럼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시트가 작성이 돼요.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해요. 아니면 선임일자를 조절해야겠죠. 소방시설공사 현황 표지예요. 착공신고와 감리지정이 되면 소방시설공사 현황 표지를 현장 입구에 게시해야 돼요. 감리원을 변경하고 공사 현황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기본정보 시트에서 시공업체를 추가 삭제 수정하고 공사 현황 시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정사항이 적용이 돼요.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보고서예요. 특수장소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업자 도급인 시행사죠. 위반사항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시정기간 참고자료 보고 날짜 위반사항 보고를 할 정도면 현장에서 너무 말을 안 듣는 사항이겠죠. 만일 위반사항 보고가 되면 공사 중지가 될 거예요. 그럼 시행사와 감리사와의 미리 소통이 있어야겠죠. 물론 법적으로는 소통은 없어도 되지만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서예요. 착공신고가 공사의 시작이라면 완공검사 신청서가 공사의 종료로 보면 되겠죠.
신청인 시공장소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 시공 기술자 공사 종류 착공 신고일 신청인 기본정보 시트에서 시공업체 2와 3을 지우면 소방시설의 종류가 전체 종류가 되어 부분 완공 신청서에요. 착공 신고 후에 부분적으로 완공시킬 때 사용해요. 완공 부분과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구획을 해야 해요. 소방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에요. 특정 소방 대상물 소유자, 소방공사 공사업자 시공한 소방시설 도급인 착공일 소방시설 완공일 특정 소방 대상물 완공 예정일 감리자 감리원 기본정보 시트에서 공사업자를 추가하면 결과보고서에 적용이 되고요. 기본정보 시트에서 감리원을 수정을 하면 결과보고서에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소방공사 감리 결과 통보서는 결과보고서와 동일한 서식이에요. 다만 결과통보서는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의 결과보고서는 소방서에 보내는 거예요. 소방공사 감리일지예요. 업체명 감리원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도급인 소방시설 설계업자 소방시설 공사업자 이 부분도 기본정보 시트에서 수정을 하면 일지 시트에 자동 적용이 돼요. 소방시설 변경 내역서 시트에서 변경 내역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산출표에 보이는 열에 대해서 기준 수량, 즉 설치계획서 물량과 현재 수량, 즉 준공 당시 수량이 차이가 있는 소방시설만 정리가 되어 변경 사유는 적정한 사유를 작성하면 돼요. 산출표 시트에서 시설명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켜서 시설명 1일 때는 모든 열이 숨기기 취소가 돼요. 이 상태에서 변경 내역서에 가서 변경 내역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기준 수량과 현재 수량이 차이가 있는 시설명이 모두 출력이 돼요. 산출표 시트에서 시설명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켜서 시설명 2일 때는 실행에 채우기가 없는 열이 숨기기 되고 변경 내역서 시트에서 다시 변경 내역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이렇게 숨기기가 안 된 열에 대해서만 출력이 돼요. 다시 산출표 시트에서 시설명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시설명 3이 되고 시설명 3은 시설명 1과 같이 모든 열이 다 보여지고 다시 동작시켜서 시설명 4가 되면 7행에 채우기 없는 열과 8행과 9행이 모두 0인 열도 숨기기 되어 진우수량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모든 산출표에 기준수량 행이 숨기기 취소가 돼요. 지금 보면 8행과 9행이 모두 0인 열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는 지금 108동 산출표를 보고 있어서 그래요. 기준은 산출표 동총괄 시트예요. 산출표 동총괄 시트에서는 7행에 채우기가 없는 열과 8행과 9행이 모두 0인 열을 숨기게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변경 내역서 시트에서 변경 내역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다시 정리돼요. 다시 산출표 시트에서 시설명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시설명이 5가 되고 모든 열이 숨기기 취소가 되고 다시 동작시키면 시설명 6이 되고 7행에 채우기 없는 열과 9행이 0인 열도 숨기기 돼요. 변경 내역서 시트에서 변경 내역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현재 산출표에 보이는 행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가 돼요. 지금 산출표 동총괄 시트의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와 간이소화용구의 개수는 동일해서 변경 내역 시트에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와 간이소화용구는 숨기기가 된 거예요. 산출표 동총괄 시트에 자동식 소화기와 주방화재용 소화용구의 기준 수량과 현재 수량이 달라서 변경 내역서에 가면 자동식 소화기와 주방화재용 소화용구가 있어요. 지금 산출표 동총괄 시트에 78행과 79행 사이에서 페이지가 나눠졌잖아요. 이럴 때 인쇄 영역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눠지고 내용 없는 페이지 이유는 모두 숨기게 돼요. 이렇게 시설명 2처럼 보이는 열이 많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행위 수가 많아지겠죠.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인쇄 영역에 꽉 차게 돼요. 시설명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켜서 시설명 3에서는 모든 열이 다 보이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인쇄 영역 매크로를 동작시키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이렇게 숨기기 된 영역은 숨기기 취소는 안 되고 페이지에 빈 영역이 발생되죠. 이런 경우 기준 수량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켜서 모든 행위 보이기 상태에서 지금은 284행과 285행 사이에서 페이지가 나눠지는데 인쇄 영역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이렇게 283행까지 보이고 이후 행은 모두 숨기게 되어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페이지에 꽉 차게 돼요. 다시 시설명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켜서 시설명 4일 때 인쇄 영역 매크로를 동작시키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보이는 열에 대해서 페이지는 꽉 차게 돼요. 시설명 6에서 제출 서류이고 보이는 열이 가장 적어서 인쇄 영역 매크로를 동작시키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이렇게 페이지에 꽉 차게 페이지 설정이 돼요. 기준 수량 정리 매크로로 기준 수량을 숨기기 한 후에도 인쇄 영역 매크로를 실행하면 기준 수량이 숨겨진 상태에서 페이지가 꽉 차게 인쇄 영역이 돼요. 각동 산출표에서 데이터를 변경하고 산출표 동총괄 시트, 산출표 층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서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다만 산출표에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산출표 동총괄, 산출표 층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코드의 동작이 안 돼요.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려면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켜요. 물론 층수 변경 시에도 동작을 하고요. 시설명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A5셀의 시설명 1에서 시설명 2로 바뀌고 7행의 채우기가 안 된 셀의 열이 숨기게 돼요. 다시 시설명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시설명 3이 되고 모든 열이 숨기기 취소되고 다시 동작시키면 시설명 4가 되고 7행의 채우기 없는 셀의 열과 8행과 9행이 모두 0인 열이 같이 숨기게 돼요. 다시 동작시키면 시설명 5가 되고 모든 열이 숨기기 취소가 되고 다시 동작시키면 시설명 6이 되고 7행의 채우기 없는 열과 9행이 0인 열이 같이 숨기게 돼요. 다시 동작시키면 시설명 1이 되고 모든 열이 숨기기 취소가 되고요. 시설명 2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실행하면 페이지에 꽉 차게 출력은 되는데 지금은 150행과 151행 사이에서 페이지가 나눠지는데 이런 경우 인쇄 영역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이렇게 D열에 병합된 셀이 잘리지 않게 페이지가 나눠지고 빈 페이지는 모두 숨기게 돼요. 모든 시트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다시 시설명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시설명 3이 되고 모든 열이 숨기기 취소되고요. 다시 누르면 시설명 4가 돼요. 이 상태에서 인쇄 영역을 누르면 페이지에 꽉 차게 보이는 열에 맞게 페이지가 나눠져요. 시설명 정리를 다시 동작시키면 시설명 5가 되고 다시 동작시키면 시설명 6이 돼요.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보이는 열에 꽉 차게 페이지가 나눠져요. 시설명 6에서 인쇄 영역 매크로를 동작시켜서 빈 페이지를 숨긴 후 다시 시설명 1에서 인쇄 영역 매크로를 동작시켜도 숨겨진 행은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땐 기준 수량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켜서 숨겨진 행을 숨기기 취소 상태로 만들고 인쇄 영역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정상적으로 페이지에 꽉 차게 출력이 돼요. 산출표 시트의 추가 삭제 시 지금은 산출표 백사동을 삭제하고
산출표 층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산출표 층총괄 시트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어 산출표 동총괄 시트도 들어가면 업데이트가 돼요. 산출표 시트를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이동 복사를 누르고 복사본을 만든 후 시트명을 수정해줘. 산출표 층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코드가 동작되면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어 산출표 동총괄 시트도 동일하고요. 만일 동작이 안 되면 산출표 아무 시트나 들어가서 데이터를 변경해요. 산출표 동총괄 산출표 층총괄 시트가 업데이트되면 1개요 시트에 들어가요. 그럼 산출표 동수에 맞게 개요 시트의 블록이 추가, 삭제되고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거예요. 이 소화기 시트도 동일해요. 그런데 소화기 시트는 페이지가 많아서 코드 동작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도 들어갈 때 한 번만 그래요. 산출표 시트를 복사 추가하고 개요 시트에 가면 아무 동작도 안 해요. 소화기 시트도요. 그럴 때 개요표 시트 삽입 매크로를 동작시켜요. 개요표 시트 작성 매크로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안 왔을 때 동작시켜요. 개요표 시트 정리 매크로는 페이지 나눔이 정확하지 않을 때 동작시키고요. 소화기 시트도 동일해요. 소화기 시트 삽입은 산출표 동총괄, 산출표 층총괄 시트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소화기 시트에 바로 왔을 때 사용하는 코드예요. 산출표 시트를 복사 삽입하고 다시 소화기 시트에 와서 소화기 시트 삽입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이렇게 페이지가 추가가 돼요. 3옥내 소화전 시트예요. 방수구의 개수와 송수구의 개수는 산출표에서 넘어와요. 만일 옥내 부대 시트를 삭제하고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전체 수량이 넘어오고요. 부대 시설에 펌프가 별도 설치되었다면 옥내 소화전 부대 시트를 만들고 시트명은 산출표의 이름과 옥내 소화전 시트의 이름을 동일하게 하고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는 539개, 송수구는 13개. 옥내 소화전 시트의 방수구는 463개, 송수구는 12개. 옥내 소화전 부대 시트에 들어가면 방수구 76개, 송수구는 1개로 합하면 전체 수량이에요. 스프링클러 설비 시트의 송수구 개수도 동일해요. 다만 산출표의 이름과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의 시트명이 동일해야 해요. 만일 스프링클러 펌프가 부대동에 없으면 시트를 삭제하고 스프링클러 시트에 가서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돼요. 반대로 부대 시설에 스프링클러 펌프가 있다면 스프링클러 부대 시트를 복사해서 만들고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송수구 수량이 정리가 돼요. 목차 시트에서 목차 시트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서 파일 내의 모든 성능 시험 조사표 시트를 보이게 해요. 가스 누설 경보기, 피난기구, 연결송 수관, 비상 콘센트 시트의 산출표 연동을 확인하기 위해 시트들을 앞으로 옮길게요. 산출표 105동 산출표 104동 시트를 선택해서 삭제하고 산출표 층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요. 산출표 동총괄 시트에 들어가도 산출표 동총괄 시트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고요. 업데이트 이후에 다시 산출표 동총괄 산출표 층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코드 동작은 안 해요. 가스 누설 경보기 시트에 들어가서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핵 높이를 맞춰요. 동별 층별 선택을 눌러서 동별을 선택하면 동별로 층별을 선택하면 층별로 작성이 돼요. 물론 층별을 선택해도 데이터가 많으면 동별로 작성이 돼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 페이지에 맞게 핵 높이가 조절이 돼요.
피난기구 시트에 들어가서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데이터가 업데이트돼요. 지금은 지하 1층 면적과 기준 설치 개수가 표시가 안 되었죠. 피난기구의 종류에 공기 안전 매트만 있는 경우 면적당 개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성이 안 되게 했어요. 만일 산출표 시트에 들어가서 지하 1층에 다른 피난기구를 입력하고 피난기구 시트에 들어가서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이렇게 바닥 면적 및 기준 설치 개수가 작성이 되어 물론 기준 개수는 화재 안전 기준에 의해 용도별로 정한 기준 개수를 나눈 개수예요. 다시 산출표 시트에 들어가서 지하 1층에 피난기구를 지우고 공기 안전 매트만 남기고 산출표 층총괄 산출표 동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다시 피난기구 시트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어 물론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 안 시켜도요. 산출표 시트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산출표 층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산출표 층총괄 시트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산출표 동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산출표 동총괄 시트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돼요. 이 상태에서 연결송 수관 설비 시트에 들어가면 연결송 수관 설비 시트는 자동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핵 높이가 조정이 돼요. 비상 콘센트 설비 시트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물론 데이터의 변경이 없으면 업데이트는 안 돼요. 산출표 시트에 들어가서 비상 콘센트 설비의 데이터를 수정을 하고 비상 콘센트 설비 시트에 들어가서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 핵 높이가 조절이 되어 페이지에 맞춰져요. 다시 산출표 시트에 들어가서 비상 콘센트 설비의 데이터를 수정하고 산출표 층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층총괄 시트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산출표 동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동총괄 시트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돼요. 이 상태에서 비상 콘센트 설비 시트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핵 높이 조절이 돼요.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페이지에 맞춰져요. 나머지 시트의 동작 등은 소나문 소방서류 버전 5.1을 참조하세요. 기본 정보 시트에 데이터 초기화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경고 메시지가 2번 떠요. 2번 다 확인을 하면 파일은 완전 초기가 돼요. 지금 보이는 시트는 초소안의 필요 시트만 보이는 거고요. 시트 정리 매크로를 실행하면 파일 내의 모든 시트가 보여요. 소방시설을 체크하고 시트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모든 시트가 보이고 다시 시트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필요한 시트만 보여요. 산출표는 산출표 동총괄, 산출표 층총괄, 산출표 101동 산출표 부대만 남고요.